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자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로 등장했던 그곳. 오늘 우리는 고래자리의 중심부 타우 세티로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 중 유독 고요하게 빛나는 한 점을 발견하죠. 그 별은 지구로부터 약 1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12년 현대의 로켓 기술로는 수만 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활한 척도로 보면 이건 옆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만큼이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 태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고 인류의 생존이 오직 저 먼 별 타우 세티에 달렸다면 어떨까요? 소설과 영화 속 설정처럼 그곳은 정말로 생명체가 숨쉬고 문명이 꽃피울 수 있는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잔혹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는 지옥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계 행성이라고 하면 그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 타우 세티는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갈 때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할 성간 허브이자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 고도의 문명을 일으켰을지 모를 누군가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곳의 대기를 마시고 그곳의 중력을 견디며 타우 세티의 지표면에 발을 내딛는 상상을 해볼 겁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인공 그레이스가 마주했던 그 순간을 현대 천문학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지구의 중력을 뒤로하고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타우 세티 항성계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도착한 이곳 타우 세티의 정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 과학자들은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유독 이 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태양과 닮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이를 태양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타우 세티는 우리 태양과 같은 슈형 주계열성입니다. 즉, 별의 나이와 온도, 크기가 태양과 매우 유사하다는 뜻이죠. 태양의 질량이 1이라면 타우 세티는 약 0.78 정도입니다. 별이 너무 크면 수명이 짧아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내 생명체를 태워버리죠. 하지만 타우 세티는 태양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태양이 약 46억 년 되었다면 타우 세티는 무려 58억 년에서 최대 100억 년까지도 추정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눈치채셨나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인류라는 지성체가 나오기까지 46억 년이 걸렸다면 타우 세티에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탄생했거나 혹은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타우 세티의 빛은 태양의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우 세티 주변의 어느 행성에 서 있다면 정오의 햇살조차 지구의 늦은 오후나 해질녘처럼 은은한 오렌지빛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타우 세티는 태양보다 금속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별을 구성하는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하다는 건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지구처럼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행성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타우 세티 항성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영화 속 에리드, 행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는 흔히 외계 행성이라고 하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와 똑 닮은 환경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타우 세티 항성계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배반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타우 세티 A와 타우 세티 F입니다. 이 두 행성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골디락스 존,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의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타우 세티 L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지구보다 질량이 약 4.3배 정도 큰 슈퍼지구입니다. 질량이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중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착륙한다면 마치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듯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평소보다 서너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강력한 중력 덕분에 행성은 아주 두터운 대기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이 대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대기가 두꺼우면 행성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압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 에리드 행성의 기압이 지구의 수십 배에 달해 인간의 폐가 순식간에 으스러질 정도였던 것처럼 타우세티에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압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뼈대는 지구 생물보다 훨씬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형태 또한 낮고 넓게 퍼진 모양일 겁니다. 거친 고압의 공기 속을 헤엄치듯 살아가는 생명체들, 상상만으로도 경이롭지 않나요?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곳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타우세티 F입니다. 이곳은 지구 질량의 약 3.9배로 역시 거대한 체급을 자랑합니다. 이 행성은 항성계의 바깥쪽 경계에 위치해 있어 지구보다 훨씬 춥습니다. 아마 지표면의 대부분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스노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에 행성 내부의 열기로 인해 녹아있는 거대한 지하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태양계의 목성 위성 의로파처럼 태양빛이 닿지 않는 깊은 심해 속에서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문학자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타우세티 항성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먼지 원반의 존재입니다. 관측 결과 타우세티 주변에는 우리 태양계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소행성과 해성 부스러기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의 지성체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하기 위해 지표면이 아닌 깊은 지하 동굴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 로키의 종족이 시각 대신 진동을 이용해 소통하고 단단한 광석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설정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개연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위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어떻게 갈 건데? 라는 질문 말이죠.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인 파이오니어호나 보이저호의 속도로는 타우세티에 도착하는 데만 약 20만 년이 걸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원자 몇 개, 두께의 아주 얇고 가벼운 돛을 우주선에 답니다. 지구 궤도에 설치된 초거대 레이저 발사 장치가 이 돛을 향해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 올립니다. 우주선은 광속의 10%에서 20%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나긴 12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붉은 빛을 띠는 타우세티가 은은한 오렌지색 광위를 내뿜으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이 고독한 항해에 몸을 던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